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이 하급심 판결문을 확보를 해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사건에서 적정 손해배상액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어떤 유형의 문제에 봉착하셨든지 간에 내가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적정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궁금할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가해자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한테 배상을 해야 될 손해배상액, 다시 말해 적정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통해서 혹은 이 사건 자체를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 금액을 산출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는 하겠지만,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금전적인 지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상담 비용을 지출을 하든 아니면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을 하든 이와 같은 그 비용을 지출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얻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금액을 지출을 하는 게 어렵거나 때로는 재반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정도 금액까지 지급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못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간단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산출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을 해서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완전 무료였으면 좋겠지만 우리 대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다 무료는 아니다 보니까 소정의 금원을 지출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 금전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액의 비용만을 지출을 하고, 또 여러분이 소정의 시간과 발품만 판다면 얼마든지 실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법률 전문가한테 직접 의뢰를 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출을 하는 것은 자동차 변속으로 따진다면 수동 변속이라고 본다면,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이 방법은 실제로 나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인정을 했는지 개괄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오토매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한민국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대국민 포털 서비스는 escolt.go.kr/포털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구글링 하셔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 사이트가 뜰 겁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은 이 대목차가 나와 있죠. 여기서 바로 정보에 들어갑니다. 정보에 들어가면은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이 있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터넷 열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판결서 사본 제공은 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과거의 판결문들을 열람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수동 작업이에요. 실제로 법원 실무관들이 개개의 판결문들을 비실명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별도로 정보 제공하듯이 여러분들에게 그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대부분 이 인터넷 열람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가장 가까운 판결들은 전부 다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클릭을 합니다. 열람 신청하기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항목들이 떠요. 바로 다 체크해 주시고 여기 실명 확인하라고 하는 거 다 입력하셔가지고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름, 제 이름 쓰고요. 저는 내국인이니까 내국인으로 쓰고, 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모두 쓰시고 여기 자동입력 방지 문자까지 쓰신 다음에 실명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의하실 게, 주민등록번호 쓰고 나서 바로 옆 칸이 있다고 해서 실명 확인 버튼을 바로 누르면 아래에 있는 자동입력 방지 문자 입력하지 않았다는 에러 메시지가 뜨니까 자동입력 방지 문자까지 전부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실명 확인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어쨌거나 현재 사이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을 전부 다 하면은 이와 같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오게 돼요. 상단의 항목을 보시면 형사 판결문과 그 외 판결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형사, 그리고 민사, 행정, 특허, 선거특별, 이거는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민사 판결이라고 한다면 이쪽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민사에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전체 다 클릭을 해요. 어차피 민사 판결문이 가장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이나 혹은 다른 판결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색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저는 전체로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실제로 민사 판결만 원한다, 그럼 여기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선고일자 내지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2년간만 조회가 가능해요. 보시면
오늘 날짜가 5월 11일이니까 2024년 5월 11일 오늘 날짜부터 그로부터 2년, 소급해서 2년인 2022년 5월 12일까지만 조회가 돼요. 이게 최대 2년까지만 입력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 가까운 판결문을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일단 여기 현재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이 값을 사용을 하시고 지금 오늘 현재로부터 2년이 소급된 그 판결문을 검색을 해봤는데도 적절한 판결문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옆에 시간을 누르셔가지고 2022년 5월 12일까지 했으니까 5월 11일부터 2020년 5월 12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최근부터 2년까지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앞단의 2년을 또다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2년 단위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법원명. 여기는 클릭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판결문은 어떤 특정한 판결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전국 단위의 판결문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원을 특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공란으로 둡니다. 사건 번호도 공란으로 두세요. 자, 여기 법원명과 사건 번호는 사실 내가 이미 사건 번호를 알고 있을 때 그 사건의 판결문을 보고 싶다면 입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사한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법원으로부터 인정이 되는지 그 사건 유형별 판결 내용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법원명과 사건 번호는 필요가 없죠.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검색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구글링을 하실 때에도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어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내가 실제로 검색을 원하는 그 판결문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확보를 해서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 한번 이번 사안에서는 중간간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할게요. 자, 입력을 하기 전에 여기 아래에 검색 공식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키워드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냥 그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되겠지만 키워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2개에 대한 그 2개 이상의 키워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공식을 보셔야 돼요. 2개의 키워드가 모두 다 동시에 존재하는 문서를 찾을 때에는 AND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 5월 둘 중에 어느 하나 혹은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그 문서를 찾고자 한다면은 세로 바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사기가 포함된 문서 중에서 횡령이 포함되지 않은 문서 하나는 해당이 되지만 그 검색 결과 중에서 다른 키워드를 포함하는 것을 배제하는 공식이죠. 이렇게 좀 복잡하게 검색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이 AND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AND로 연결하는 키워드 검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간 사건의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검색어에 중간간 AND 손해배상으로 검색을 하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중간간 AND 손해배상. 자, 검색해 보겠습니다. 96건이 나왔네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선고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법원명,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건명을 보면은 이 사건의 유형이 어떤 사건인지 알 수가 있겠죠. 보통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기라고 하는 사건명이 붙기 때문에 손해배상기 사건을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는 판결 주문이에요. 판결의 결과 어느 정도 금액의 배상을 인정을 했는지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옆에 보면은 그와 같은 결과가 왜 나왔는지 판결 이유에 대한 간략한 발췌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 이유를 이 대법원에서 모두 다 일일이 정리를 해서 그 요약문을 적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판결문의 일부 부분을 자동적으로 발췌를 해서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 이유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이 판결을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판결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그 판결 이유를 보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사건과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판결문을 열람을 하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 판결 이유만 봐서는 지금 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좀 아리까리하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제끼거나 아니면 그냥 이것도 같이 구입하셔가지고 같이 열람하셔가지고 활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판결문 하나당 이제 1,000원씩을 내면 되거든요. 1,000원 내고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1,000원 정도의 금액을 쓰는 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항목이 쭉 있기 때문에 이 항목 중에서 나의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들을 골라보면 됩니다. 하나만 고르지 마시고요. 여러 개 골라보시고 골라볼 때 이 금액에 어떤 공통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이렇게 배상하라고 했는데 보통 중간간 사건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에 공통된 그 금액에 가까운 판결문들을 주로 열람을 하면 되겠고 간혹 이렇게 굉장히 고액의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 개개의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볼까요? 딱 봐도 일반 성범죄 사건하고 다르죠. 지금 아동 청소년 대상의 중간간 사건이에요. 게다가 그루밍 수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행의 위법성 내지는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라서 8,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자,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원하는 판결문을 옆에 하나씩 클릭을 하셔가지고 제일 밑에 결제하기 내지는 장바구니 담기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2년 기간 동안 현재부터 소급해서 2년 기간 동안의 판결문을 조회를 해봤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여기 여러분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어떤 로그인 절차를 거친 게 아니잖아요. 그 결제 당사자를 특정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시고 자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판결서 3건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안 하고 계속해서 더 검색을 할 거면은 아니요 누르시고 계속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장바구니에 있는 거 이제 곧 결제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예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긴 그 판결문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결제를 하고자 한다면은 전부 다 클릭을 하시고 결제하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결제 대상 총 3건이라고 뜨죠. 그리고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좌 이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무적 팁을 위해서 제가 필요는 없지만 이거 직접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하나만 한번 결제해 보겠습니다. 자, 결제를 하면은 이와 같은 창으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 저는 과거에 이렇게 제가 판결문 구매하고 열람을 했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뜨는데 제가 다른 사건 처리하느라고 열람을 하고 결제를 했었던 판결문들입니다. 오늘 결제할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납부일자 5월 11일. 한 건 결제했으니까 1,000원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결제를 취소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열람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오늘 제가 구매한 이 판결문에 사건 번호가 뜨고 옆에 열람하기가 보입니다. 열람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판결문이 쭉 나와요. 그래서 당사자는 전부 다 비실명화되어 있고 소송 대리인의 정보는 뜹니다. 그래서 이 사건 어떤 변호사님이 담당을 하셨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판결주문 530만 원 등등등 나와 있고 청구 취지는 3천만 원 청구했었던 사건이네요. 그랬다가 530만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이 쭉 나죠. 인정사실, 이 사실관계를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처해 있는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 사안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액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의 사안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특정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되는지는 보통 여러분들께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사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만 나오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인 사건들이 보통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에 안 나오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은 기사에 나온다고. 그와 같이 아주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안 혹은 손해배상액이 평균적으로 인정된 사안들은 웬간해서는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됐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로 일반적인 관념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낮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언론 보도 내용만 가지고 적정 손해배상액을 예상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결문을 직접 보시고 해당 판결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내가 처해 있는 사실관계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살펴보시고 그런 사안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인정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사안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배상해야 될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내가 상대방한테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지금 하급심 판결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셨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변호사님들도 때로는 이와 같은 절차를 잘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업무가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처리해왔던 업무 경험상 굳이 이와 같은 판결문을 확인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법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현재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이 판결의 추세, 트렌드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특히 최근에는 점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과거의 경험만으로 현재 사건의 결과를 너무 쉽게 예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이렇게 유사 사건에서 최근에는 법원이 어떠한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 분쟁 처리 절차에 임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한데 사실 정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설명드리기로 수동과 오토매틱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때로는 수동보다 오토매틱이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꼭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셨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쟁 해결 절차에 개입이 되었거나 혹은 분쟁 해결 절차 여부와 별도로 그냥 내가 이런 사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유사한 사안에서 우리 하급심 법원들은 어떻게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만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